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묘양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조상님이 묻혀있던 묘를 이장하면서 겪게 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근 20년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개봉한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불쾌하면서도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충주에 뿌리를 내려 살아왔고 조선왕조의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문의 반계부터 시작해서 본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조상님들이 선산 이곳저곳에 계시며 그 일을 겪기 대략 한 달 전쯤 고조부와 고조모께서 저희 아버지의 꿈에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상갓집에 다녀오신 뒤에 어딘가 깨름칙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한동안 잠을 이루시지 못하다가 저와 함께 간단한 안주에 반주를 기울이시곤 돌연 졸음이 쏟아진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다음날 아침 여느 날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 제 귀에 들리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조부와 고조모께서 지난밤에 꿈에 나오셔서는 함께 계신 묘자리에 문제가 생긴 듯한 뉘앙스를 취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타 가문에 비해 가문이 쌓아올린 덕을 많이 보고 살고 있던 본가의 장손이었던 아버지께선 당장이라도 선산을 찾아가 조상님들을 배워야 한다고 어머니를 재촉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어머니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찾아뵈면 될 것 아니냐며 당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저희 고조부께선 구한말 일본과 중국의 무역을 말 그대로 꽉 쥐고 있던 조선 내에서 내로라 하는 상인이셨는데, 그 당시 쌓아올린 막대한 재산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일제 때도 총독부의 별다른 터치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 및 새로 들어선 정부와의 연출 덕에 탄탄대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한 본가의 종손들은 다른 조상님들보다도 특히 고조부님의 제사에 더 심혈을 기울여 왔었기에 당시 아버지께서 꾸신 꿈은 절대로 쉬이 넘길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버지의 편에 서자 어머니도 별 수 없다는 듯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선산으로 가는 길에 올랐죠. 아버지는 선산으로 가시는 길에 가문 전체를 선산으로 소집하는 전화를 돌리셨기에 모든 본가의 종손 일가들 또한 저희 가족이 도착할 쯤에 대부분 도착을 해 있는 상황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지 않고 손수 묘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관 내부의 절반 이상이 전부 침수된 상태였으며 고조모님의 유골 중에 가슴께 부분을 꽤나 굵직한 나무의 뿌리가 자라나서 관통해 있는 상태로 이걸 본 일가 친척들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산이 소재하고 있던 지역 내에서 대대로 세습무 가문을 지내온 무속인을 모셔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무속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가문의 본산인 해당 선산의 기운이 진작에 쇠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안 그래도 썩 좋지 않은 묘자리에 안치되셨기 때문에 무속인분 본인은 물론 지인들 중 용한 풍수쟁이가 있으니 두 사람이 점지해준 곳에 묘자리를 이장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무속인분과 지인인 풍수지리사님이 점지해준 이장터는 막눈인 제 눈에도 이런 곳이 묘자리면 죽어서도 편안하겠다 싶은 곳이었습니다. 가문의 어른분들 역시 이만한 곳이면 앞으로도 이후에도 가문은 역경과 고난 없이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하다고 만족해하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해당 이장터엔 이미 묘자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석도 비문도 없는 봉분 하나만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더욱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죠. 남의 묘자리를 파묘해서 그 자리에 조상님을 모신다는 건 누가 봐도 막장 폐륜행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날로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의 어른분들은 해당 지역을 수소문해서 묘자리의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터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상님을 계속 기운이 쇠한 터에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남의 묘를 파묘를 해서 모실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다른 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무속인분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어떤 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차피 이장터에 있는 묘자리의 주인은 백날 찾아도 못 찾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해당 묘자리에 안치된 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주고 이장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는데요. 추가로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어차피 후손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사밥 한 번 구경도 못 하셨겠고, 제사상 거하게 차려서 양해를 구하고 위로를 해드리면 그 어느 누가 해코지를 하겠냐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풍수지리사님만은 그냥 딴 데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지만 이는 결국 무시되고 말았죠. 그렇게 이장터에 자리한 묘자리의 주인분들께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의 제사상을 차린 다음 구슬에서 적당히 예의를 차려드린 뒤에 관과 함께 유해를 꺼내서 해당 터로부터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에 이장을 해드린 다음 본격적으로 고조부님과 고조모님의 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장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희 일가는 다시 한번 고조부님과 고조모님께 제사상을 차려서 신경을 못 써드린 점에 대해 사죄를 했죠. 모든 게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 저희 가문에 본격적으로 재앙의 신호탄이 발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본가의 종손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업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맞물려 순식간에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모든 손해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아주 약소한 금전적인 보상만을 건진 채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이게 겨우 반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임대 사업을 하던 첫째 작은 아버지는 전세 사기 의혹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하여 징역살이를 하게 되셨죠. 그 다음은 막내 작은 아버지였는데,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지방의 모 도시에 위치한 스키장이 급변하는 시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오던 손님들마저 끊겨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파산을 하셨으며, 고모와 고모부께선 여행을 가던 도중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고조부님과 고조모님의 묘를 이장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벌어진 일들로 흔히 대기업 일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절대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들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듣고 살던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자멸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이 모든 게 묘자리 때문인 것 같다며 괜히 그때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이장했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매일 술에 절어 자책만 하시던 어느 날 아버지의 꿈에 고조부님과 고조모님이 나오셨는데 두 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것은 둘째치고 첫 번째 꿈에서 배웠을 때의 기품과 고급스러운 치장은 온데간데 없이 다 찢어 발겨진 넝맛 조각을 걸친 모습이셨다고 해요. 그런 두 분은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하필 이장을 해도 그딴 곳에다가 해서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몇 번이나 너를 찾아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왜 거부를 했냐까지 쉬지 않고 아버지에게 극딜을 쏟아부으시던 두 분은 일단 그 망할 년부터 찾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시자마자 선산이 있던 지역으로 내달리셔서 당시 묘자리를 알아봐준 무속인을 수소문했는데 아버지께 들려온 현지인들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반년 전쯤 그 무속인이 벼랑간 반쯤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술병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던 트럭에 받쳐서 그대로 사망했다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풍수지리사는 아직 살아있지 않겠거니 하고 다시 수소문을 하셨는데, 이번엔 다행히도 당시 풍수지리사님과 연락이 다 만날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그 풍수지리사님이 아버지께 하신 말에 의하면 그때 그 무속인이 위치를 잘못 알려준 거라고, 당신네들이 그 묘자리에 있었던 원래 주인들을 이장시켜준 그 자리가 진짜 알짜배기 명당이고 당신네 고조부님네들 이장시켜드린 곳은 말 그대로 3대를 멸하고도 남을 몹쓸 자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본인이 분명히 딴 데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꿋꿋하게 무시하더니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묘자리를 바꿔서 다시 이장을 진행하면 되지 않냐는 아버지의 말에 풍수지리사님은 가문이 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줄초상까지 치르시려고? 라고 비웃음 가득한 살초를 날리셨다는데, 아버지는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얼추 의미를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그 어떤 소득조차 얻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가문의 어른들을 한자리에 소집해서 완전히 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간 장지를 찾아 고조부님과 고조모님을 이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무속인은 도대체 왜 그런 흉지를 천하의 명당이라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장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 너무 궁금하여 아버지께 여쭤봤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무래도 아버지 본인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타 지역의 세습모를 찾아가 사연을 설명하고 그 연유에 대해 물어봤다는데요. 아마 그 무속인이 모시던 신이 오랫동안 공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 무속인 자체가 모시는 신에 비해 그 능력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오랫동안 이를 받지 못하다가 간만에 큰 건수가 들어오니 모시는 신의 능력을 악용하여 흉지를 명당으로 꾸며놓아 아버지는 물론 일가 친척분들을 전부 눈속임으로 속여 넘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 흉지에서 꺼내져서 비교적 평온하고 좋은 곳으로 이장된 무덤의 원래 주인의 자손들은 순식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던 저희들과는 달리 엄청난 복을 누렸을 것인즉 이장 자체를 잘못해버린 탓에 두 가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은 모시던 신의 능력을 악용하여 큰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두 가문의 운명을 제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중죄를 저지른 탓에 이장을 한 이후로 모시던 신께 버림을 받고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다가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현재 시점으로 오게 되면 가문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모든 악연의 본래는 거진 소멸한 듯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의 어른들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현 상황에선 장손인 저를 비롯한 제 형제들과 친척 일가들의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고 다시금 윗세대 분들의 영화를 누리려면 한참 더 긴 세월이 가야 하겠지만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뭐랄까 귀신이 나오고 해코지를 해서 공포감을 들게 하는 다른 제보 사연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감 넘치는 공포를 안겨주네요. 도대체 그 빌어먹으리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좋지 않은 자리를 천하의 명당이라고 소개한 그 무속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한 일가족을 넘어 일가 친척들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묘자리. 저 역시 아직 파묘라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번 사연을 다루면서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